예, 세 번째로요. 안철수 의원의 측에 이희호 여사 녹취 사건, 이 비밀 녹취 사건이라고 봐야 되고, 그것도 녹취 폭로 사건이라 이래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저 사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느낍니까? 근데 오늘 신기한 거는요, 조선일보나 이 우파 신문들 중에는 이걸 갖다가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고, 안철수 의원의 기자회견, 자신의 당이 이 거대 여야당의 한마디로 공생을 막기 위해서 국민의 선택을 넓혀주기 위한 그런 효과들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안철수 의원의 기자회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사과를 했다는데 이 정도 일이면 좀 큰일 아닙니까? 근데 사과한 내용이 보도가 잘 안 돼요. 한겨레 신문만 냅다 크게 보도했거든요. 한겨레보다 크게 하고 저 친노 포탈들에서도 또 크게 보도하고 제가 볼 때 친노 포탈은 계산해 보니까 이제 안철수 안 되겠다, 이제 승산이 없다 해서 문재인한테 딱 붙는 분위기인데, 보수 쪽은 별로 그거 신경 안 쓰나 보죠. 네, 보수 쪽은 오히려 안철수 의원의 어제 이 기자회견 인터뷰를 크게 보도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큰일 아닙니까? 그냥 안철수,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안철수에 대한 그 그릇의 문제는 더 논의할 게 없는데, 이분 처음 나올 때부터 얘기했으니까 그냥 그릇이 딱 저수지라는 게 드러난 거고, 새 정치가 아무것도 없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된 건이죠. 근데 여기서 좀 희한한 거는, 저는 두 가지가 희한하다고 봐요. 녹취하고 녹취를 언론사 넘겨준 거, 그 다음에 녹취 내용을 갖다가 좀 왜곡돼서 우긴 거, 이런 거는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은데, 수행원이 독대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감히, 독대라는 것은 둘이 하는 거잖아요. 다 물리쳐서. 그거는 나중에 이 이야기가 밖으로 이렇게 퍼져나갈 걸 대비해서 둘이만 하는 거예요. 근데 수행원이 독대 자리에 들어가서 녹취를 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수행원이 그런 녹취를 할 때 이 안철수 의원이나 누가 녹취를 하라고 지시를 하지 않았는데, 수행원은 무조건 사람만 보면 녹음기를 튼다, 이거하고, 수행원이 녹취한 내용을 월간 중앙에 줬어요. 월간 중앙에 줬어. 저게 월간 중앙에 보도가 되는데, 월간지 같으면 지금 이 면담 사실은 한 달쯤 다 돼 가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이 내용이 넘어갔다라는 게 당에 다 보고되고 있을 건데, 그걸 모르고 있었느냐 하는 거하고, 마지막에 끝부분에 보면 치료에 보태 쓰라고 봉투를 하나 이렇게 주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이런 것까지 공개하는, 도대체 저 정신 세계가 뭐라고 보십니까? 근데 별로 안철수 의원 정도면은 저러고도 남을 사람이라고 제가 늘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단 한 번도 이렇게 정도와 원칙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 꼼수고, 다 언론 플레이고, 다 코카가세거든요, 스타일이. 그러니까 이호 여사 찾아가서 이호 여사가 자기를 지지했다 얘기하는 것 자체도 바로 새정치와 거리가 먼 구태정치인데, 거기다 논란이 되니까 녹취를 본인이 아니라 수행원이 흘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걸 흘려서 자기 이 발언의 정당성을 한다. 그냥 안철수다운 일이에요. 안철수다운 일. 그래서 제가 트위터에다가도 그냥 보도 인용만 했지 별로 더 비판도 안 했는데, 늘 저렇게 살아왔던 사람이니까. 자, 그러면 늘 그런 사람인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 치료비로 봉투 준 것까지 녹취한 거는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 돈 주는 사람 돈 주면서 녹취하는 사람은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거 그냥 넘겨줄 때 삭제 안 하고 넣을 수 있을 텐데, 급하니까 이호 여사가 지지했니 안 했니 가지고 막 논란 벌어지니까, 야, 녹취록 공개하면은 다 수습이 되겠구나라는 생각한 것 자체부터 이미 문제니까. 아니, 그 자체가. 그걸 꼼꼼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본 사람도 없이 넘겼을까요? 녹취를, 어디 녹취 파일을 푸는, 예? 그때 가서 풀었을 거 아닙니까? 풀어가지고 전체 내용을 한번 읽어보지도 안 하고 넘겼을까요? 넘기면 어떻게 벼락이 나올지. 이거 본인들이 볼 때는 그냥 안철수 의원이 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안철수 의원이 얘기한 걸 가지고 이호 여사가 그냥 한 걸 가지고 했다, 그 정도면 무마되지 않겠나.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안철수 씨가 이제 문재인과 결별하고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한겨레에 보도가 되고 포탈에서 공격을 받는 거지. 지금 보수 언론 비판 안 한다면서요. 안철수 씨는 좌우 공격에 대해서 완전히 이른바 까임 방지권이라 그러나요? 예, 바리케이트가 좀. 예, 그걸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양쪽 다 공격 안 했지 않습니까? 좌우 쪽에서. 그러니까 공격을 안 받아 보니까 자기 행동이 어떤 식으로 이 대중들에게 사실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인지를 훈련이 안 된 사람이죠. 제대로 공격을 받아봤어야지 뭐 할 텐데. 이제 앞으로 저런 실수들이 수두룩히 벌어질 수가 있죠. 이 제3지대라는 게 그래서 힘든 거거든요. 예. 양쪽의 공격을 다 막아내고 양쪽을 제압해야 되는데 항상 양쪽의 온실하초처럼 보호받은 사람이 이제 나왔으니 뭐 어떤 험한 꼴을 더 당하겠어요. 우리가 옛날에 저 2012년에 안철수 검증한다 할 때 교과서에 보면 엄청 착한 사람으로 돼 있었는데 그 내용 중에 조금 뭐 황당하다 싶은 내용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은 그 이 안철수 의원이 참뭐 녹취록 갖고 또 사고도 쳤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지금 저 판이요, 이 이제 기우는 것 같은데 이 더민주 쪽으로 어떻게 봅니까? 저거는 그러니까 저 당은 저는 처음부터 안철수 중심의 당이라고 보지를 않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안 봅니다. 그냥 얼굴 마담이고 역시 저 박형준 씨가 이제 그냥 사표 쓰고 국회의장 가담하시고 김한길 씨가 다시 전면에 서서 그 둘이 정리를 해야지 그나마 당다운 모습 가지. 안철수 씨를 계속 내세우고 있다가는 저거는 안 되는 거죠 원래. 뒤에도요 또 이 싸움이 있어요. 동교동, 호남, 김한길, 비주류 등은 자기들이 안철수 의원을 컨트롤하려고, 또 안철수 의원은 또 이 견제를 시키기 위해서 구 여권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 끌어들이려는데 이미 저 당의 패권을 동교동, 김한길 등이 잡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져요. 아 근데 김한길까지는 이렇게 김한길 같은 사람은 어차피 이렇게 정치 공학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한길 씨하고 저 여당 저 이른바 친이계 세력이죠. 박형준 씨하고 손잡으면은 지금보단 많이 낮을 겁니다. 물론 그래 봐야 저 당은 원래 원칙이나 뼈대가 없는 정당이고 오직 노리는 거는 내각제 개헌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승부는 무조건 안 되는데 그래도 김한길, 박형준이 끌고 가면은 단기 승부까지 갈 수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병국총 이야기를 좀 하는데 2월 3일 날 행사가 있죠. 2월 3일 오후 2시에 이제 양소 박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 선고가 있고 뭐 현재로서는 무죄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후 4시에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이 긴급 국민 보고대회를 열죠. 우린 뭐 보고대회 한다 그러면 다 토크쇼 방식으로 이제 뭐 PT 쏘고 뭐 발점을 읽고 그런 거 없이 황장 소장부터 박성현, 유대리 주필 그리고 뭐 가영석 변호사까지 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긴급 국민 보고대회를 하고 6시에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시청까지 행진을 합니다. 그 이후의 일정은 좀 어떻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지금 이거 가지고도 약간의 뭐 논란들이 있는데 제가 병국총을 만든 이유가 양승호 박사가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검찰이 곧바로 야 박원순 비리 있으니까 박주신 잡아오자 그럴 가능성이 낮다. 뭐 거의 없죠. 네,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더군다나 총선 한가운데서 지금 이 재판 기록이요. 이번 1년짜리 재판 기록이 거의 이 스튜디오를 다 채웁니다. 재판 기록이. 그럼 검찰이 자 이제 무죄 나왔으니까 자 수사합시다 하고 재판 기록 검토 중입니다만 가지고 6개월 끌 수 있어요. 재판 기록 검토. 그리고 주변 인물 수사. 이것도 6개월. 대선 때까지 안 나오는 수가 있어요, 이거.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노리는 게 그겁니다. 무죄가 나와도 대선 때까지만 박주신 강제 아주 안 들어오기 위해서는 결국 그 국제사법 공조를 해가지고 체포를 해와야 되는데 이 체포까지 가는 단계가 또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에서 검찰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지 않더라도 막 절차만 받는다 하더라도 대선까지 이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저희가 병국총을 만들어서 총선 전에 전 출마자한테 박원순 하나 갑니다. 박원순 씨를 포함 고위공직자 자녀들 병역비리 의혹 있는 사람들을 전수검사하는 특별법을 만들었고 그 특별법을 지금 출마자들에게 계속 공약을 시키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위공직자들이 정말 일반인들보다 군대 안 간 건 맞고 그 자녀들이 일반인들보다 군대 안 간 건 맞지만 어쨌든 군대 간 사람이 더 많다. 안 간 사람보다는. 고위공직자 내에서도. 제일 많이 안 가는 집단이 언론 재벌이거든요. 그래도 그 중에서 한 2명 중에 1명은 갑니다. 그리고 30대 재벌 3명 중에 2명은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위층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지만 병역면제에 대해서 어쨌든 군대를 더 많이 가기 때문에 자 이번에 출마하는 사람들 지금까지 출마 선언한 사람들에서 우리 법을 공약한 사람들 다 군대 병장 출신, 해병대 출신, 장교 출신들이에요. 애들도 다 갔다 오고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고위공직자보다 의심하지 않습니까? 나는 의심받을 이유 없다 하겠다.
그래서 지금도 공약이 많이 이제 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오는데 2월 3일 이후에는 상당히 많이 더 올 거고 그럼 이제 공약을 안 하는 사람 의심받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공약을 안 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 전 출마자만 공약이 되면은 총선 끝나고 특별법에 의해서 박주신을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저로서는 이거 이상 방법이 없다고 봐요. 그냥 놔두면요 저거 영구 무죄 사건 되는 수가 있는 겁니다. 영구 미제 사건 되겠죠. 옛날에 제가 국회의원들한테 뭐 특별법 갖고 서명 받아 보니까 참 받기 어렵습니다. 뺀질뺀질하면서요. 어쨌거나 이 변국총이 이처럼 모처럼 갖추어져서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변대표 감사합니다.